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손해보험 자격시험 대비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고요. 18번 문제는 4점짜리 배점입니다.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게 틀린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1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전문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요거 맞죠. 3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천만 원까지는 맞는데 벌금이 아니죠. 벌금이 아니라 뭡니까? 과태료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제재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최초 계약 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갱신계약인데 이 갱신계약 중에서도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금지 행위가 아닌 것 찾는 거네요. 1번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을 모집했다. 이거 금지 행위죠. 2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얘도 금지 행위인데요. 3번 만기된 보험상품을 가진 보험계약자에게 타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얘는 금지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미 만기된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4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에 시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틀린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첫 해 1년 동안 나입하는 보험료를 이야기하겠죠. 보험료의 100분의 10,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와 3만 원을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오버해야 그게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겠죠. 2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수수료의 지급,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게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따른 이제 벌칙, 얘도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아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여기 3번 이 지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센터에 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장애인 신고할 수 있죠. 장기 기증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별. 3번 장애인 및 장기 기증자의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지만 4번 보험회사의 직원은 상관이 없죠.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가입 차별금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1번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그냥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법인보험중개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자, 중개사 자체는 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중개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
설계사는 보험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3번 개인보험중개사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모집을 할 수 있고요. 4번 대표이사는 아예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영업보증금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죠? 예. 보험중개사는 감독원에 영업보증금 예탁해야 된다는 거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규모는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죠. 3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보험대리점은 1억 원 한도고요. 3번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4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가 면제된다. 예, 맞죠. 신용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1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 시 준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준수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죠? 1번 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얘는 준수사항에 해당이 되죠. 2번 보험 민원 전담 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이 아니라 본점에, 지점이면 뭐 700개 800개 되는데 다 설치할 수가 없겠죠. 본점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야 준수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3번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맞죠? 4번 대출받는 자를 모집 시 보험계약 체결 여부가 대출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얘도 중요한 준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불안전 판매 건수가 0건이어야 된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 또는 선발 당시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 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대상에 제외가 되죠. 예, 전속 개인 보험대리점이어야 가능합니다. 또는 보험설계사라야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라야 가능합니다. 2번은 일단 틀렸고요. 3번 동일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이상. 손해율이 일정 수준이어야 된다. 손해율과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투기 위험이 아닌 것, 투기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주식 투자 투기 위험이죠. 신규 사업 진출, 얘도 투기 위험이죠. 교통사고는 투기 위험이 아니죠. 예, 도박이 투기 위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교통사고. 27번 보겠습니다. 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할 때 이익에 관한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문제도 뭐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이익 그러면 기업 휴지 보험, 이건 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업이 뭐 휴업을 통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 생산을 못 하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겠죠. 바로 기업 휴지 보험이 이익에 관한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8번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얘가 보험사고의 정의네요. 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상습법, 상습으로 보험사기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하게 되죠. 그 죄에 정해진 형량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3억 원 아닙니다. 5억 원 이상 고액인 경우에 가중처벌되고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에 시행이 되었다. 2016년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요 질문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기록의 의무화
해서 기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 기록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름, 병명, 외출 외박 기간, 귀원 일시 어떨 걸까요? 예, 병명과는 큰 상관이 없겠죠. 예, 누가 얼마의 기간 동안 이게 외박을 했냐, 외출했냐, 그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요. 정답은 2번 환자의 병명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죠.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이다. 맞죠?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이고요. 2번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바로 나오네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이다.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피보험자는 인보험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자동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15세 미만자 및 심신박약자는 모든 경우에 대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다. 자, 심신박약자일 경우에는 뭐 이제 단체 보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단체 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피보험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경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 금액은 얼마인가?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시가 10억 원, 보험 가액이 10억 원이네요. 이 공장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을 5억 원으로 했네요. 5억 원. 5억 원으로 했으면 자 80% 이상이 안 되니까 실제 손해액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8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8억 원이네요. 그러면 5억 원 나누기 10억 원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50%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 8억 원의 50%인 4억 원이 지급해야 될 보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문제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으로 틀린 것은 부활은 일단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로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체 보험료 납입해야 되고 연체 이자도 납입해야 되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 당연히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번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어떤 내용인지 보죠.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이거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이네요. 보험자 대위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두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제3보험 제3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